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위기 상태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수사를 하는데 갑자기 다른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인지했는데 수사 안 할 수 있나요? 털면 안 나올 사람 어디 있냐고 하지만 터니까 바로 수사 혐의점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항상 정치 검찰이 본인을 탄압해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공개한 통신 조회도요, 전화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는가 정도지 누구와 통화했는지까지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다시 한번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자신이 어쩌면 지금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화번호나 이런 게 모르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조회를 했다. 그렇죠. 뭐 누구랑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통화를 했고 숫자를 주고 받았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개하는 것은 최근에 당내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비명 정서와 관련한 경계심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과대하게 공포를 또 부추기는 것이다 라고 정원대 대변인이 주장을 하셨는데, 자,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1급 체제라고 합니다만 최근에 가장 목소리 높이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칼의 언어로 대응하고 조롱의 언어로 대처하는 거, 크게 하나 되어 이기는 길이 아니다. 이런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저들 국민의힘을 압도할 수 없다. 결국은 이 탄핵이라는 판이 깔아졌는데 죽 서서 개줄 수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었죠. 자, 합심해서 잘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았다, 다른 얘기가 많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통합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난 들었다. 오히려 김 전 지사가 내 발언에는 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 틀리면 어떡해요. 김두관, 또 김부겸, 김경수 등등의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걱정하고 실수 틀리면 우리 다 잡힌다고. 원리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제발 보니까요. 오늘 친명계 핵심 의원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성친부장, 친문, 수박, 똥파리 등 다 그 다물라.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삼김과 임종석, 박용진 등 포함해서 다 되어가는 밥에 우리끼리 입고 싶은 밥에 쇳가루 뿌리는구나.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글인데 지금 또 삭제하신 거 봤거든요. 근데 그런 발언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할까요? 저는 이재명 의원의 저런 발언은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친문, 수박, 똥파리, 예전에는 뭐 바퀴벌레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수박 감별사도 있어요. 본인과 의견이 다른, 성향을 달리하는 정치인들한테 저런 가격적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가? 지난 22년 대선 때 0.73% 차이로 졌습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영 간 갈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저렇게 한 표 한 표 다 끌어모아야 겨우 이길 수 있는 선거가 될 것인데, 지금 이재명 의원이 말하는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이런 분들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배제하고 선거를 치를 겁니까? 그런 분들을 끝까지 하나하나 끌어모으고 포용을 해야 겨우 이길까 말까인데 저렇게 배제하는 모습 전혀 뭐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고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민주당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친명계 의원들에게 이렇게 일일이 저렇게 자극적인 반응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반응한다? 이재명 의원은 당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와중에도 또 강성 지지층에게 본인을 좀 어필해서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매우 비난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일부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SNS 글을 올린다거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과연 많은 분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주제는 이준석 의원 관련입니다. 자, 이준석 의원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3월 30일이 지나야 만 40세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됐습니다만 사실상
정치인을 그러면서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홍대 입구역에서 기자회견 목소리 듣죠. 존 F 케네디는 43살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달에 보냈습니다. 46살에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한 것을 우리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최석환도 아직 생일 안 지났는데 빨리 선언을 했습니다. 그 퍼스트 펭귄이라고 했는데 퍼스트 펭귄 그거잖아요. 난극바다 앞에서 다 차가운 바다 뛰어들기 주저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이제 천원 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퍼스트 펭귄은 몰라도 퍼스트 토끼가 되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면 출발선상에 가장 맨 앞서 있습니다. 예. 사실 3월 말에야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만일 탄핵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2달 기간의 이제 대선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의원은 그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걸로 생각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명이 따로 있겠죠. 지금 개혁신당이 매우 어지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선을 돌리는 효과도 있을 테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후보 대선 얘기했다가 당신들 벌써부터 대선 얘기하는 거야 역풍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 얘기했다가 아니 대통령 탄핵 인용도 안 되는데 벌써 대선이야? 또 이게 지지층을 기타리니까 가장 자유로운 이준석 의원이 시장 먼저 선점했다. 예. 선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과연 또 추동력을 갖고 본인이 얘기했던 메시지대로 앞으로 이끌어갈지 아마 여권에서는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자, 뭐 좌우 날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지금 뭐냐 보시면 본인은 앞으로 날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그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공교롭게 지금 앞에 얘기했던 케네디나 오바마는 미국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이 생각하는 대통령 대선 주자는 본인이 보수의 적자가 되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편에 서겠다는 얘기일까요? 자,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왔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일화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는데요. 제가 사진을 남겨가지고 그 콩반쪽도 오빠 나눠먹는 그 졸렬한 사람 하나 때문에 제가 사연을 믿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간다고 끝까지 갑니다. 가다가 만약 기분 떨어지면 피해서는 가겠습니다. 예, 김준일 전 대변인. 본인은 끝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캐스팅 배치를 주고 어느 쪽에 붙었을 때, 어느 쪽과 힘을 합쳤을 때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기운다면 끝까지 완주하고 다음을 노리겠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나 이번에도 된다고 본다. 설마 된다고 보고 출마 선언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 만 40,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것을 지켰다라는 걸 이제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이준석 의원이 36살의 젊은 나이에 보수당의 대표,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었던 건 그만큼 보수당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당원들 또는 국민들께서 이준석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 당에서 본인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저도 본인은 쫓겨났다고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그 당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밖에 나와서 개혁신당에서 찾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가 과거 대표 시절에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2030 청년 세대와의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평가가 이 2030의 지지가 지금 국민의힘의 소위 그 우파들 쪽으로 많이 가 있는 부분을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다시 본인의 영향력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의 이준석 세대를 놓고 어려질 가능성, 이 부분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선거가 치러질지 여부도 확실치 않고요. 언제 치러질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었던 말에 했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재명 36, 김문수 17 쭉 있고요. 네. 이준석 1, 유승민 1, 김경수 1, 원희룡 1, 김부겸 1. 자,
아직 1% 정도에 불과한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국민의힘 대표로 출마하면서 대역전극을 썼던 이준석 의원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과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대선에서 이준석 의원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가져올지 한번 뭐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제 열심히 합니다. 도와줬다. 도망쳐. 없는 나를 찾아가 아무리 예, 순간에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전쟁을 폐시했습니다. 돌아가. 멕시코를 상대로 25% 안돼. 4위부터 적용한다고 하죠.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Your product in America, which is your prerogative, then very simply you will have to pay a tariff differing amounts. No. Not right now. No. No, sir. 네, 양분이 변경하고 있어요. 자,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 자, 중국에 대해서 10%, 물론 캐나다의 에너지 관련된 10%를 여러분 도와줘. 4일부터 한 명만 왔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관세를 한꺼번에 한 명만 나오면 좋겠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들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 이민과 마약,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 적자인데요. 일단 국경을 막고 있는 캐나다와 이 멕시코의 문제가 불거지게 됐고 결국에는 양국의 국경을 넘어서 미국까지 들어오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필요하다. 나 이 잘하고 안 막았으니까 마약이 우리만 지금 교통받고 이 있다. 잘할게.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를 한 가지. 하기 싫어도.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역 적자입니다. 멕시코의 GDP의 73%가 무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도 이 GDP 27%인데 미국은 24%에 불과하다라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지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가 1조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복 관세를 매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부실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관세 자체라는 행정부가 총선적으로 목표를 주고 있는 것이다. 비판을 어렵게 관세 저렇게 매기면요 25% 멈췄는데요? 비싸질 거 아니겠습니까? 캐나다에서 오렌지 많이 들고 그거 비싸질 것이고 뭐 멕시코에 안녕.